때마침 만난 두 사람. 그런데 아이고 이게 웬일입니까? 정숙 씨 괜찮아요? 엄마 괜찮아? 아니 누가 운전이 이따위로 진짜. 차에서 내린 이 사람은 가이신의 가족을 지켜보던 바로 그 여자 아닙니까?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큰엄마. 형님. 아니 가희 씨의 큰엄마라고요? 그럼 한석 씨의 아내 아닙니까? 오랜만에 한잔하니까 그냥 기분이 좋네. 두 분 술 드셨어요? 아이고 우리 딸. 근데 왜 이렇게 늦게 다녀? 요즘 세상이 얼마나 흉흉한데. 괜찮아, 괜찮아. 혹시 우리 가희 괴롭히는 놈 있으면 아빠가 혼내줄게. 누가 우리 금쪽 같은 딸을 감히. 조카겠지요, 딸이 아니라. 아이 형님 너무 많이 취하셨네. 아, 그러게. 너무 마셨나? 아이 진짜 두 분 진짜 내 걱정하실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응? 몸도 제대로 못 가누시면서. 그러냐? 그래 형님 좀 똑바로 좀 걸어봐요. 결코 끊을 수 없는 단단한 인연으로 이어진 세 사람입니다. 3년 후 나란히 자리 잡은 두 개의 무덤을 찾은 가희 씨. 두 분 다 너 많이 아끼고 걱정하셨어. 너도 알지? 그러고 보니 난 두 명의 아버지한테서 두 배로 사랑을 받은 셈이네. 두 명의 아버지라니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너무 늦게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형제가 끝까지 가슴에 묻은 비밀. 그 충격적인 비밀을 둘러싼 가족 간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가족이란 인연처럼 고맙고 소중한 인연이 또 있을까요? 아유 우리 딸 아주 고기도 잘 굽네. 아유, 서비스가 아주 끝내주는데. 아유 그래. 맛있겠다. 어때? 맛있어? 맛있어? 그런데 오늘 무슨 날인가 보죠? 엄마? 이거 뭐야? 이건 아빠. 아유 어유 좋다. 아니, 별건 아니고 첫 월급 받은 걸로 산 거야. 고마워 우리 딸. 나 이제 취업도 했고 그러니까 나 걱정하지 말고 두 분 몸 관리 좀 하세요. 특히 아빠, 우리 술 담배 좀 끊자. 알았어 이쁜 우리 딸. 더 이상 바랄 것 없는 평범한 가족의 다복한 일상입니다. 좀 드세요. 며칠 후 엄마와 함께 등산을 하는 가희 씨. 날씨 좋다. 이런 날 아빠도 같이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너희 아빠가 제일 싫어하는 게 걷는 거잖아. 아, 맞다. 아빠는 숨쉬기 운동만으로도 충분한 사람이지? 딸은 엄마를 꼭 닮는다더니 다정다감한 모녀의 성품이 판박입니다. 그런데 큰아빠다. 잘 지내셨어요? 아니 어떻게 여기서 마주치지? 그러게, 우리 뭔가 통했나 보다. 의미심장한 시선을 주고받는 두 사람을 보니 이거 아무래도 우연히 마주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나저나 가희 너 취직했다며? 왜 친절하게 얘기 안 했어? 아이, 남들도 다 하는 건데요, 뭘. 언제 이렇게 커가지고서는 애썼다. 고생했어. 아니 뭐 저 그렇게까지 고생한 건 아닌데. 이거 가희가 첫 월급으로 산 거예요. 아, 엄마, 저거 아빠 선물이잖아. 아빠 조색 잘 안 어울려. 아이 그래도. 고맙다. 큰아빠는 뭐 해줄까? 가희 너 필요한 거 있어? 네? 저 괜찮아요. 보세요 이렇게. 아주버님과 재수 씨 사이가 참 각별해 보입니다. 그날 오후
다음에도 큰아빠랑 또 등산할까? 재밌었어? 내일 출근하려면 피곤하겠다. 얼른 들어가 푸시하라. 네, 큰아버지도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래. 엄마 가자. 들어가세요. 잠깐. 잠깐 들어가 있어. 대체 무슨 일이죠? 뭔가 은밀한 대화를 주고받는 두 사람.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두 사람에겐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어쩌면 이들 가족은 보기보다 평범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지켜보는 한 여자. 대체 이들은 어떤 관계로 얽혀 있는 걸까요? 며칠 후. 때마침 만난 두 사람. 그런데 아이고 이게 웬일입니까? 정숙 씨 괜찮아요? 엄마 괜찮아? 아니 누가 운전이 이따위로 진짜. 차에서 내린 이 사람은 갈신의 가족을 지켜보던 바로 그 여자 아닙니까?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큰엄마. 아니 가희 씨의 큰엄마라고요? 그럼 한석 씨의 아내 아닙니까? 이 싸구려 넥타이 혹시 자네가 선물한 거야? 아이 그게 아니요, 제가 큰아빠한테 선물한 건데요. 이런 싸구려 선물 다신 하지 말어. 알았어? 큰엄마. 형님. 큰엄마가 조카에게 이렇게까지 매정하게 구는 이유가 뭘까요? 혹시 동서지간에 무슨 갈등이 있나요? 느닷없이 봉변을 당한 가희 씨, 상처받은 기색이 역력합니다. 무서워. 석 달 후. 무슨 일이야? 나도 모르겠어. 쓰러지셨는데 뇌출혈이래. 그래서 큰아버지는 괜찮으신 거야? 아직까지 의식이 없으셔.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일입니까?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한석 씨의 갑작스러운 죽음. 마지막 인사조차 나누지 못한 가족의 슬픔이 깊습니다. 차마 말할 수 없는 비밀을 가슴에 묻고 큰아버지 한석 씨가 가희 씨의 곁을 떠났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란 평범한 20대 여성이었습니다. 다만 특이한 점은 큰아버지인 이 조카를 유독 예뻐해서 살뜰히 챙긴 반면 큰어머니인 는 조카를 무척 못마땅하게 여겼다는 것인데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큰아버지가 사망한 후 그녀는 오랜 시간 알지 못했던 충격적인 진실과 직면하게 됩니다. 1년 후 형님의 기일을 맞아 큰 집을 찾은 진석 씨. 그런데 굳게 닫힌 문은 좀처럼 열리질 않더니 형수님, 꼭 이렇게 하셔야겠어요. 서방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왜 이러는지. 형수님, 그럼 저라도 형님 재산 모실 수 있게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남편의 제삿날 찾아온 시댁 식구를 문전박대하는 미자 씨. 대체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일단 집에 돌아가 있어. 아빠, 큰엄마 진짜 왜 저러시는 거야? 가희야, 일단 가자. 아 진짜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큰아버지 제사에 참석도 못해. 가희야, 엄마 모시고 집에 가 있어. 아빠! 아빠 말 들어.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미자 씨가 가희 씨 모녀를 이렇게 매몰차게 내치는 이유가 뭘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모녀. 엄마, 큰엄마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야? 아, 옆에만 가도 찬바람이 쌩쌩. 으이, 정말 싫어. 너무 마음 쓰지 마. 아, 큰아빠 보고 싶다. 큰아버지의 빈자리가 유독 크게 느껴지는 날입니다. 6개월 후 형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충격을 받은 탓일까요?
진석 씨도 지병이 악화돼 벌써 몇 달째 병원 신세입니다. 아빠. 맛이 없어. 딸 성의를 생각해서라도 좀만 드세요. 응? 얼른. 아픈 아빠를 곁에서 살뜰히 챙기는 가희 씨. 얼른 나와서 퇴원해야지. 아빠 없으면 결혼식장 입장할 때 누가 내 손 잡아줘. 그래 이거 하나뿐이 내 딸 결혼식장에 꼭 가야지. 걱정하지 마. 그 약속 꼭 지킬 수 있어야 할 텐데요. 한 달 후. 끝내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숨지고 만 진석 씨. 모녀에게 의지할 사람은 이제 서로뿐입니다. 바로 그때 아들과 함께 장례식장을 찾은 미자 씨. 동호야, 가희랑 좀 나가 있어.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 가희야, 가자. 그동안 소원했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걸까요? 오랜만에 마주 앉은 두 사람. 그런데 이게 무슨... 이제 우리 더 이상 보지 말자고, 동서. 네? 서운하지 않게 챙겼어. 형님, 자네도 힘들겠지만 난 더 힘들고 괴로워. 그러니 이제 우리 인연 여기서 그만 끝내자고. 부탁해, 동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족의 연을 끊자니요. 엄마 괜찮아? 그 어느 때보다도 위로가 필요한 이때 더 큰 상처를 입은 두 사람. 도대체 미자 씨는 가희 씨 모녀를 왜 이렇게 모질게 대하는 거죠? 한 달 후. 가희 씨는 마음을 추스를 새도 없이 또 다른 걱정에 휩싸였습니다. 엄마, 내가 죽 끓여왔어. 응? 이것 좀 드셔보세요. 엄마 정숙 씨가 심각한 우울증 세를 보인 것인데요. 엄마 도대체 왜 이러는 건데? 어? 말 좀 해봐. 나한텐 엄마밖에 없는데 엄마마저 잘못될까 봐 나 너무 무서워. 남편의 장례식 이후 식음을 전폐하고 누운 정숙 씨. 딸을 생각해서라도 어서 털고 일어나셔야지요. 가희야, 엄마. 지금부터 엄마가 하는 얘기 잘 들어. 알았지? 정숙 씨는 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진실은 때로 상상치도 못했던 충격적인 민낯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엄마의 얘기를 전해들은 가희 씨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가희 씨는 어떤 진실을 마주하게 된 걸까요? 며칠 후. 어? 아이고 잘 어울. 이게 더 잘 어울릴 것 같다. 아, 그래요? 이거 괜찮은데요? 좋아요. 너 점점 아빠를 닮아가는 것 같다. 저도 거울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는 가희 씨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건 어때? 괜찮은데요? 그럼 이건 저렇게 웃을 줄도 아는 사람이었어. 지금껏 나한텐 눈길 한 번 준 적 없으면서. 이거 아무래도 무슨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데요. 한 달 후. 한석 씨의 두 번째 기일입니다. 오늘도 가희 씨 모녀는 참석하지 못한 모양인데요. 바로 그때. 너 자네 형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동오빠 오랜만이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왜요? 제가 못 올 곳이라도 왔나요? 당장 나가. 당장 안 나가. 막무가내로 큰아버지에게 절을 올리려는 가희 씨. 여기가 어디라고 네가 감히? 네가 어디 여기가 어디라고? 왜요? 뭐가 무서워서 절도 못 올리게 하는 건데요? 형님, 이제 그만 가희 받아주세요. 그게 무슨 소리야?
자네 딸을 내가 왜 받아줘? 가희! 돌아가신 아주버님 친딸이잖아요! 가희 씨가 진석 씨가 아닌 한석 씨의 친딸이라고요? 엄마, 괜찮아요? 오랜 세월 숨겨둔 가족의 비밀이 끝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사실 는 큰아버지로 알고 있었던 이 친딸이었습니다. 하지만 큰어머니는 그녀를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 때문에 큰아버지의 제사에도 참석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것인데요. 오랜 세월 숨겨온 이들 가족의 비밀은 두 형제가 모두 사망한 후 의 어머니에 의해 드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져 결국 이들의 관계는 파국에 이르고 맙니다. 자네 이제 와서 이러는 거 돈 때문이야? 형님, 처음부터 이럴 작정으로 피 한 방울 안 섞인 그 애 맞다 키운다고 한 거지. 그렇지, 그렇지. 정숙 씨가 아이를 맡아 키웠다니요? 가희! 지금까지 제 친자식이나 다름없이 키웠어요. 잘못이라면 차마 철들을 못 끄는 거 그거 하나예요.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정숙 씨는 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주버님의 딸을 맡아서 키웠던 거죠? 이들의 복잡한 가족사는 28년 전 시작됐습니다. 가희의 큰아버지, 아니 친아버지인 한석 씨의 외도로 말이지요. 여보, 나 왔어. 여보! 남편이 바람을 피워 낳은 아이를 집으로 데려오자 충격을 받은 미자 씨는 자살 시도까지 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친엄마마저 떠난 상태에서 아이를 외면할 수 없었던 한석 씨. 결국 자식이 없던 동생 내외가 그 아이를 맡아 키우게 된 것입니다. 진석아, 미안하다. 이 사람이랑 얘기 다 끝냈어요. 걱정 마세요, 형님. 저희가 친자식처럼 잘 키울게요. 재수 씨, 고맙습니다. 이 아이한테는 제가 평생 죄인입니다. 이때부터 가희는 정숙 씨가 가슴으로 낳은 귀한 딸이 됐습니다. 하지만 애끓는 부정을 모른 척할 수는 없었는데요. 이게 뭐예요? 얼마 안 됩니다. 가희가 취직했다는데 뭘 해줘야 할지는 몰라서. 아우, 이러지 마세요, 아주버님. 이것마저 못하게 하시면 저는 어떡합니까? 못난 아빠라도 이렇게나마 아빠 노릇 좀 하게 해주십시오. 조카가 된 딸의 곁을 맴도는 남편. 그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던 미자 씨의 상처도 깊었습니다. 가희 모녀에게 모진 말과 행동을 했던 것도 그 때문이었는데요. 형님! 우리가 이제라도 친오빠에게 절이라도 할 수 있게 받아주세요. 이렇게 내다버려야 짐짝 취급하지 마시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남편 유산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야? 형님! 다신 이 집에 찾아오지 마. 오랜 세월 쌓인 감정의 골을 메우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끊임없이 부정하는 큰엄마에 대한 가희 씨의 원망도 커져만 가는데요. 그러니까 돈 뺏기는 게 가장 무섭다 이거지? 지금까지 날 막대한 것도 다 돈 때문이고. 가희야, 그게 아니라 그래, 그럼 내가 한번 해보지 뭐. 어디 한번 두고 봐. 가희야. 결국 유산을 둘러싼 진흙탕 싸움으로 번질 모양입니다.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 찾은 가희 씨. 그러니까 큰아버지가 사실은 친아버지였다는 거죠? 친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물려받고 싶은 거고. 네, 그렇죠. 그럼 어디 한번 살펴보죠. 결국 소송을 해서라도 자신의 몫을 되찾으려는 가희 씨. 두 분의 아버지가 딸에게 바란 것이 이런 것이 아니었을 텐데요. 가희 씨는 과연 원한 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날 오후 가희야. 엄마를 찾아온 가희 씨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왜 나한테 이제 말했어? 말할 거였으면 진작에 말했었어야지. 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가희 씨 뜻대로 되지 않은 겁니까?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던 가희 씨.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얼마나 됐다고 했죠? 그니까 얼마 전에 제사 지냈으니까 2년 조금 넘었어요. 아, 이거 안타깝네요. 이건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소송조차 할 수 없는 상황.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는 외도로 낳은 자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는 아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해 결국 의 동생 내외가 아이를 호적에 올려 키웠던 것인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는 자신이 큰아버지의 친딸임을 법률적으로 인정받는 인지청구해소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생부가 인지신고를 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자녀가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인지청구해소를 제기해야 하는데요. 그녀의 경우 자신이 큰아버지의 친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큰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안 지는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인지청구해소를 제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끝까지 비밀을 숨겼던 건 딸이 상처받지 않고 행복하길 바랬기 때문이겠지요. 미안해. 네가 이렇게 상처받을 줄 알았으면 끝까지 비밀로 하는 건데. 이젠 나한테 아무것도 없어. 남은 게 없어. 나 어떡해. 나 어떡해. 왜 남은 게 없어? 엄마가 있잖아. 엄마. 그래. 누가 뭐래도 넌 하나밖에 없는 내 딸이야. 그건 억만금을 줘도 못 바꿔. 자신의 자리를 되찾고 싶었던 가희 씨. 어쩌면 방황 끝에 드디어 제자리를 찾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랜 세월 가희 씨를 따뜻하게 품어준 엄마의 곁, 딸의 자리로 말이죠.